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운전 많이들 하시죠? 예. 네, 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유난스럽게 좀 별나게 위험하게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네. 뭐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뭐 주변에서 사실 아직 좀 한 번씩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어떤 불행한 사고도 역시 이런 좀 몰지각한 운전자의 행위로 볼 수도 있고요. 예, 예. 최근 뉴스를 보면 우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올해 상반기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서 단속을 벌인 결과 네. 총 360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와, 많네요. 네, 이 중 1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요. 예. 101명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했고요. 네. 이 10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난폭 운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 운전할 때 나만 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 정말 안전 운전하셔야 되겠습니다. 난폭 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최근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김해공항 사고 블랙박스 영상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 이 운전자를 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이 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었죠. 이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통상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요. 예.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하는데요.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면은 이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내서 이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예. 혹은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서 사고를 냈거나 또 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을 했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김해공항 사건의 경우에는요. 네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 해당 차량이 제한 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것으로 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추정치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확률이 큽니다.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너무 처벌 수위 낮은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그 사안이다 보니 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 예. 이 형법상 살인 미수를 적용해서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의견도 설득력을 가지고 주장되고 있는데요. 예. 이것 역시 사실 법리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요. 예. 이렇게 하려면 해당 운전자가 과속을 하다가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만 이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할지 아니면은 이 살인 미수로 처벌을 할지 이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이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오늘 주제가 난폭운전에 대한 것인데요. 예. 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난폭운전 규정도 사실상 적용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람이 지금 죽을 뻔한 거잖아요. 지금 아직도 의식을 아마 못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난폭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끝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체 어떤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예, 도로교통법 15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46조의 3 뭐를 위반하여 네.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형도 작죠, 사실. 네. 네, 근데 구체적인 난폭운전의 모습을 보면요. 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이 행위들 중에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혹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 뭐 하나만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군요. 즉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하나의 행위만을 좀 비교적 짧게 한 경우에는 네.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조항이 적용이 되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단순하게 과속 한 가지 행위만 그것도 좀 짧게 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난폭 운전 조항 적용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굳이 하자면 단순히 20만 원의 벌금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게 동승자가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말리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승자가 만약에 있다면 동승자도 과속하지 말라 이렇게 말리는 게 상식적인데 동승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규정이 혹시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동승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지 이 동승자에게 이 방조나 교사, 소위 말하는 공범입니다. 공범이 될 수 있는 정황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 파일을 보면요.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켰다거나 가담했다기보다는 운전자의 과속을 만류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좀 묻기가 곤란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좀 보이고요. 다만 민사상으로는 운전자와 공동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거, 이 난폭운전 처벌은 우리나라는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하는 거거든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미국에서는 14개 주의 법률에 이 공격적 운전을 여러 교통위반 행위들의 조합으로 정의해서 처벌하고 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난폭 운전자에게 곧바로 7일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차량 몰수 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영국의 경우에는요. 이 위험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과 5천 유로 이하의 벌금형, 우리나라보다 형이 세죠. 조금 강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주시니까 우리나라 처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외국에 비하면 갈 길이 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제도가 운용이 돼야만 난폭운전 근절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난폭운전의 처벌 수위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서 잠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 적용 요건이 좀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네네. 과거 뉴스에 소개되었던 이 공공도로에서 이 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이용해서 소위 레이싱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해공항 사건과 같이 이 범법행위가 과속행위 한 개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반 행위 한 회당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그쳤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 레이싱 코스를 1회 주파하면 5번을 위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레이싱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냥 100만 원 내고 레이싱 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난폭운전과 관련된 규정을 좀 개선을 해서요. 보다 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캐나다의 경우는 곧바로 단속 경찰관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차량 몰수 등의 처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난폭운전은 시민들에게 곧바로 위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럼요. 단속 공무원들에게 이런 즉결 처분권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일단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좀 보완해 나갈 방법들을 찾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이 난폭운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자